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오현옥입니다. 오늘 발표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영지증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지증명이란 게 무엇이고 이게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 응용들을 아마 관심이 있을 수도 많아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아실 거고, 이런 블록체인 응용들을 이제 개발하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우리가 거래 같은 걸 올리게 되면 이 거래를 보고 이게 누구에서 어느 사람으로 얼마 갔다,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이런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요. 이 프라이버시를 해결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재까지 가장 잘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영지증명이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생길 수 있는 블록체인 성능 확장이라든지 블록체인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이 영지증명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영지증명이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영지증명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증명자가 있고 그리고 검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자는 자기가 어떤 비밀 정보를 알고 있고 이 비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비밀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증명자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암호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증명이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거래를 블록체인에 그대로 올리게 되면 거래 내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감추는 방법은 거래를 암호화해서 올리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호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이 거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좋은 점이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 암호화해서 올리게 되면 이게 맞게 된 거래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래가 돈을 상대방에 보내는데 음수를 보냈다든지 내 계좌에 돈이 없는데 돈을 보냈다든지 이런 경우는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고도 이 거래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도 이 거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로날리지라고 부르는, 제로날리 프루프라고 부르는 영지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그냥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을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된 트랜잭션이 맞다는 영지증명을 같이 붙여서 이 두 가지를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그럼 블록체인 노드들은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열어보지 않고도 이것이 맞게 된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블록체인에서 확인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시작된 것은 1985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응용에 쓰여진 것은 한 2013년도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지증명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영지증명이 나와서 그런 문제들만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 그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DID 플랫폼에서 많이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DID 표준이라고 하는 게 한 2012년, 3년, 4년 이때쯤에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 DID 표준에 들어가는 영지증명은 2013년도 이전에 나온 한 2002년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영지증명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영지증명을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013년도에 나온 영지증명은 우리가 아는 모든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산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이제 개발된 이 방법이 가만히 사람들이 보니까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해서 2013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영지증명이 적용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 기술 중 하나가 이 영지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지증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메일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의 중간 영상값이라든지 또는 비밀 정보를 보이지 않고 이
연산을 코드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암호학적 기법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다 대치하면은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신용거래, 은행 거래에 적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AI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 증명을 실제 블록체인에 적용한 그런 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이제 개발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그런 응용 시스템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응용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첫 번째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그리고 감사가 가능한 그런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현재 이 전시회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끝나고 가서 데모를 직접 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이 GK 보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우리가 이제 투표라고 하는 것을 블록체인에 저장할 텐데, 투표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해서 올릴 거고, 그렇지만 암호화되어 있지만 이 투표가 정당한 유권자가 만든 그런 투표이고, 그러면서도 이 투표 내용이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만 투표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 투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영지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각 개인이 자기 투표가 블록체인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개표자가 이 암호화된 투표를 다 열어보고 개표했을 때 그 개표 결과가 맞다는 것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은 이제 2023년도죠. 내년 1월달 그 국제 가전박람회, 그러니까 CES 2023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1월달에 되면 TV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자산거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거래 서비스는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프라이버시를 적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G캐시라고 하는, 제로캐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더리움에서는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둘 다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올리고 이 암호화된 내용이 맞다는 그런 증명을 붙임으로써 거래가 맞다고 증명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익명화 기법의 문제점이 그동안에 대부분 자금 세탁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이런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익명화된 거래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명화 거래는 지원하되 감사자가 있어서, 오디터가 있어서 감사자는 거래 내용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해서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에 사용된가라든지 자금 세탁에 사용됐으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그런 AML 규정을 만족하면서도 익명화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아제로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이미 적용돼서 프라이버시 솔루션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도 다른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CES에 출품을 해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 시스템을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 투표 시스템의 중요한 것은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면서도 이 투표가 개표에 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즉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면서도 엔드-투-엔드 베리파이빌리티, 종단 간 검증이 되는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만족하는 세계 최초의 투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투표 시스템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표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 내용을 저장하는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투표를 개설하는, 그리고 투표 개표를 진행하는 그런 매니저, 세 부분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매니저가 이제 gkvoting.com이라고 하는 그런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투표를 개설하면 되고요. 개설할 때 어떤 사람이 유권자인지 등록을 하게 되면 유권자는 이제 gkvoting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매니저가 GK보팅닷컴에서 투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권자 리스트를 블록체인에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앱에서는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할 때는 투표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서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지고 그 내용에 맞다는 영지증명도 같이 붙어서 블록체인에 가게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에서는 이 영지증명을 확인함으로써 투표 내용에 맞다는 걸 검증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개표 과정에서는 이제 GK보팅닷컴 즉 매니저가 복화 키를 가지고 투표 내용을 열게 되고 그래서 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개표 결과가 맞다는 영지증명도 같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개표 결과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개개의 투표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선관위 즉 투표 매니저 디크리션 한 사람도 각각의 투표가 누가 투표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보장되는 그런 투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제 온라인 투표에서는 이제 이거 외에도 우리가 매표를 금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키를 유권자가 할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대비되어 있는 그런 투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앱스토어라든지 그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영지증명의 응용을 만드는 데서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영지증명을 우리가 모든 회로에서 다 만들 수 있는데 그의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즉 증명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옵티마이즈해서 실제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 4초 이내에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기가 좀 동영상이긴 한데 어려워서 아마 직접 부스에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 키 등록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영지증명을 활용한 아제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디지털 자산거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했을 때 우리가 이 암호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어려운데 영지증명이라는 걸 붙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점이 좋지만 문제점은 너무 익명화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자는 트랜잭션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거래 시스템, 아제로스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 아제로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NFT도 지원하고 펀저블 토큰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암호화폐들도 지원하고 익명 거래도 지원하고 공개되어 있는 거래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사자가 있어서 감사자는 암호화된 내용을 다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제로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가 두 가지 계좌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 계좌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만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자기 자신만 볼 수 있고 타인은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같은 경우에 자기 키가 있어서 자기가 돈을 보내고 트랜잭션을 자기 거를 열어볼 수 있고 감사자 같은 경우에는 익명화된 그런 거래를 열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있어서 블록체인에서는 단순하게 앱에서 만든 트랜잭션의 영지증명이 맞는지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맞는지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동영상이 있고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이제 펀저블 토큰으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내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이제 클레이튼하고 이더리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드를 누르면 실제로 이제 암호화도 하고 영지증명도 만들어서 상대방에 가고 있고 상대방에서 블록체인에 있는 걸 읽어가지고 자기 계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초 정도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지증명이라는 것이 당연히 프라이버시에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확장성 쪽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럭에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숫자에 제한이 있어서 TPS에 이제 제한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확장성을 늘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쉽게 생각했을 때 블럭을 그냥 크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블럭을 키우게 되면 이 블럭 안에 있는 트랜잭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블록체인 노드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을 키우게 되면 합의도 느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노드를 빠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탈중앙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블록체인 노드의 성능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더 많은 거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방법이 이제 영시증명에 기반한 그런 확장성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시증명의 그 또 다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 검증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전체를 수행해 보지 않고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무리 긴 코드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를 다 수행을 해봐야 되지만 실제로 수행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짧은 영지 증명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거래가 맞게 된 것이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레이어 2, 즉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그런 블록체인 노드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맞다는 그런 증명만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하는 거라서 레이어 2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L2 솔루션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2 솔루션에는 뭐 롤업도 있고 사이드 체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뭐 그동안에는 이제 뭐 사이드 체인으로 스테이트 채널, 사이드 채널, 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L2 체인 쪽에다가 데이터, 거래를 저장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L2 체인 노드들이 죽거나 사라지면 돈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정당성은 L2에서 수행을 하지만 거래 내용 자체는 L1에 다 저장을 해서 혹시라도 L2 노드들이 죽던가 사라지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술이 이제 롤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롤업 기술은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 이 두 가지 나눠져 있고요.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거래가 맞다라고 믿는 거고, 만약 틀리게 누가 올리면 그 사람이 이제 벌금을 무는 형태가 될 거고요. GK 롤업은 이 거래가 맞다는 증명을 붙임으로 해서 항상 올라오는 거래가 맞다는 것을 L1 블록체인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구현하기 쉬워가지고 현재까지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L1과 인터랙션이 잘못된 거래가 올랐을 때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인출하는데 뭐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GK 롤업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GK 롤업이 이제 조만간 1, 2년 안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GK 롤업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많은 트랜잭션을 보내서 롤업 서버에서 증명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블록체인 L1 쪽에 보내서 이것을 확인해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예제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려봤을 때, 그 롤업을 쓰기 전에 비해서 롤업을 썼을 때 한 20분의 1 정도로 이제 가스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 우리가 올릴 때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예를 들어서 뭐 비싼 거는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거의 비용을 우리가 20분의 1 뭐 또는 뭐 50분의 1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롤업 기술을 위해서 이제 제너럴한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기 위한 GK EVM, 그러니까 제로 날리지를 지원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L2 기술들을 공부하시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크넷, GK 싱크, 폴리곤, 뭐 스코롤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GK EVM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GK 리서치 센터를 이제 조만간 오픈을 해서 이런 GK EVM 기술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그 확장성 부분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자산을 이동할 때도 이 영시 증명을 사용해서 이
한쪽 블록체인에 돈이 들어왔다. 이것을 상대방 블록체인에서 영지증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쪽으로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